2020년 6월 21일 돈 되는 주간 전략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수급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가 약 1조 2천억 원치 순매수세를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각각 5,300억, 6,900억치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요일을 빼고서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세로 좀 시장을 대응을 했던 걸 좀 볼 수가 있네요.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2,800억치를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뭐 177억 순매수를 보였지만 거의 보합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 투자자도 적극적 매도보다는 좀 관망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 수급 형태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좀 코스닥에서 특이한 부분은 보험 쪽, 그리고 투신 쪽, 연기금 쪽이 그나마 조금씩 매수세가 좀 보이긴 했어요. 자, 그리고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좀 장기 투자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액으로 들어오던 뭐 금액이 얼추 들어오던 주가를 즉각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목적은 없어요. 사실 보험 쪽은 장기 투자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급 주체이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 보면은 개인 투자자가 역시나 무섭게 좀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지난주 좀 특징주들을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급등한 종목들 위주로 좀 볼게요. 자, 전체 종목으로 보시면 SK증권 우선주가 209.92% 상승을 했고, 뭐 SK증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올해 IPO 중에 최대라고 볼 수 있는 SK 바이오팜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되죠. 그 중에 이제 주관사 중에 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 모멘텀이 좀 발생을 하기도 했고, 또 최근에 이제 대형 증권사 말고 중소형 증권사들이 실적이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한 곳, 뭐 하나투자증권이라던가 SK증권이 좀 대표적인 그런 부류의 증권사로 좀 분리가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 하지만 이제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 장세라는 거죠. 최근에는 우선주와 그리고 이제 우선주가 끝나가면서 품절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시장 종목별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휴마시스는 뭐 아시다시피 뭐 진단 키트를 이제 셀트리온과 계약을 맺어서 생산을 하기로 했죠. 그러면서 165% 지난주에 상승을 했고요. 자,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를 보였던 종목은 바로 이제 빅텍입니다. 빅텍. 자, 빅텍을 보시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뭐 카지노 급등, 카지노 각도라고 하는데요. 거의 수직으로 지금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금요일 날 다행히 뭐 우리가 이제 한미 특사를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뭐 북한의 제재를 풀어달라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빅텍이 이제 뭐 위아래로 꼬리를 길게 달고 뭐 몸통도 큰 뭐 빅텍 같은 경우는 그 금요일 같은 경우만 거래 금액이 거의 1조가 넘었습니다. 한 종목으로 엄청난 거래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런 걸 좀 보시면 이 빅텍이라는 종목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 어느 정도 주목을 받고 있는지도 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금요일 날은 이렇게 빠져서 좀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자, 0%네요. 딱 보합. 이렇게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 빅텍이라는 종목이 여기서 더 치고 이렇게 가는지를 우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빅텍, 방산주. 자, 그리고 스페코도 방산주죠. 한일단조 방산주입니다. 뭐 삼성중공 우선주는 우선주 게임의 대표 격이었던 거죠. 이건 뭐 지금 뭐 몇 연사인지 모르겠어요.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10연상이 거의 떴던 것 같은데 대단한 종목입니다.
10일 연상 찍고 빠졌네요. 자, 금요일에 갭이 그냥 뭐 상한가 치고 마이너스 20% 했으면은 고가와 저가의 차이가 50%가 나는 그런 엄청난 그런 변동성을 보인 종목이었습니다. 삼성중공 우선주. 자, 우선주 게임이죠. 우선주 게임이 좀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전방. 자, 우선주가 끝나면서 우선주는 물량이 주수가 유통 주수가 적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죠. 자, 그 특징을 이어받은 품절주들이 이제 또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방 김무성 관련주로도 엮이기도 하는데 그보다는 일단은 그 정도 그 모멘텀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품절주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올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으로 올라가 있네요. 퍼스텍 방산주, EDT도 뭐 방산주죠. 좀 이건 알려지지 않은 방산주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DT, 신일제약, 남선알미늄 우선주, 역시나 우선주. 이거는 뭐 이낙연 관련주로도 엮여 있죠. 하지만 우선주 모멘텀이 컸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휴니드 방산주, 현대건설 우선주 게임, 녹십자홀딩스2 네, 우선주 게임이죠. 신라섬유는 뭐 품절주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신라섬유 같은 종목도 진짜 한번 크게 해 먹었던 종목이죠. 언젠가요? 2015년도에 보시면 이게 몇 %인가요? 2793%. 네, 참 대단한 그런 종목이었죠. 신라섬유 2000년도네요. 2000년도에 이렇게 해먹었던 거고, 그리고 2015년도에는 1332%까지 올렸다가 뺀 그런 종목입니다. 참 이것도 엄청나게 해먹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 품절주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개별 종목으로서. 그런데 이제 데드를 확실히 잡으셔야 돼요. 품절주이기 때문에 오를 땐 진짜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거든요. 가파르게 오르는데 데드는 뭐 5% 정도를 잡으시던 10%를 잡던 최대 그 정도 잡으시고 잘리면 손절을 하시던 이익 보전을 하시던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지, 가만히 두시면 다 제자리로 갑니다. 다 제자리로 가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들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주는 조금 이벤트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시장이 가장 큰 영향력을 지금 줄 수 있는 이슈죠. 일단 북한이 뭐 이제 방사포도 열고 장사정포도 이제 움직였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나왔죠. 불거진 이야기. 서울 불바다설이 또 나왔어요. 북한이 우리나라에게 위협할 때 항상 나오는 그런 말인데, 이 서울 불바다론이 또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이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라는 거를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에 또 어떤 형식의 도발이 또 북한이 진행을 할지 우리가 좀 예의주시를 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뭐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을 지나서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과감해지겠죠.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 내에 폐쇄를 한다든지, 폐쇄를 하고 그 안에 내부 우리나라 자산을 건드린다든지, 혹은 금강산 쪽에 있는 그런 리조트, 아난티에 리조트가 있죠. 그런 걸 건드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나아가서 점점 나아가는 그런 큰 그런 도발 형태를 보일 수가 있어요. 혹은 예전에 연평도에 도발했듯이 그런 도발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이제 미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쏜다든지, ISBM이던 그런 것들, 그런 도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최악의 도발은 우리나라 영토 내로 뭔가 도발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제 핵실험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단기간에 할 것 같진 않고, 일단은 진행 과정상 다른 식의 도발이 또 진행이 되는지 그런 좀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부터 지지난주죠. 이제 2200을 찍고 이제 사실상 V자 반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이렇게 빠졌다가 이제 V자 반등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시점에서는 북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이제 상당히 갇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최악이라면 이제 2000을 깨고 다시 내려가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글로벌 이슈는 다시금 코로나19, 코비드 19이 재확산, 재유행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안타깝게 거의 다 잡은 것 같았지만 그 이태원발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지금 점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죠. 수도권을 지나서 지금은 이제 중부권 그리고 이제 전라도권까지 이제 남부권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산이. 그래서 되게 좀 안타깝기도 한데 국내에도 그렇고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뭐 미국은 더할 나위 없죠. 지금 미국도 지금 하루에 지금 몇천 명씩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병원에 그 코비드 19 그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력이 약 85% 정도까지 찼다고 그래요. 뭐 그 확진자가 많이 나타난 주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100%를 차게 되면은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다시 경제 제재를 한다거나 봉쇄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봉쇄라는 단어가 이번 주에는 어떻게 얼마나 나오는지를 여러분들 키워드로 좀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봉쇄라는 키워드가 언론, 뉴스, 특히나 이제 해외 뉴스에 나오면 눈에 띄면 진짜로 안 좋아지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리도 이제 봉쇄 조처 재시행할 수도 있다. 아직 하진 않았어요. 한 곳은 없습니다. 미국도 아직은 경제 재개를 한다고 그러지 봉쇄를 한다고 하진 않아요. 그리고 트럼프도 이제 재선 때문에 봉쇄를 자기가 한 적은 없다고 이제 오히려 이제 주지사들에게 떠넘기는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일본도 늘어나고 있고, 뭐 보시면은 일단 남미도 지금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다시 이제 재유행이 되면은 좀 이제까지 V자 반등, 다른 국가들도 시장이 웬만하면 이제 다 V자 반등을 했는데 다시 이제 밀리는지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슈와 그리고 아까 우리나라에 엮여 있었던 그 북한 리스크, 이 두 가지가 다음 주에 좀 우리는 지켜봐야 할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결정이 됐죠. 이 현대건설 보시면은 자, 한남 3구역 7조짜리 재개발이죠. 역대급 재개발 사업이 오늘 좀 진행이 되었고 결과가 현대건설이 가져간 걸로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건설은 일단은 제가 이제 북방주로 한 가지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이번 이 재개발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GBC 관련된 모멘텀이 또 있고, 그리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압구정 쪽에 현대 아파트가 있어요. 그쪽도 재개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그래서 모멘텀이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악재로 발생이 된 거고 북한 리스크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따냈고 두 가지는 진행 중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한남동 재개발 쪽을 이 현대건설이 가져갔다라는 뉴스가 나왔으니까요. 일단은 그 네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길게 가져가실 분들은 길게 가져가셔도 되고, 이제 한 가지가 호재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파도를 타셔도 돼요. 그러니까 반 매도, 반 홀드. 그래서 내일 만약에 좋다, 가격이 뭐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 좀 매도를 하시고 다시 이제 빠지면 다시 밑에서 사는 그런 식의 파도를 좀 타셔도 될 것 같고요. 현대건설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로 진행이 됐는데 내일 어느 정도까지 이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35,000원은 아마 넘을 것 같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자, 보시면은 자, 이 정도가 지금 고가가 되겠네요. 이 정도가. 자, 37,500원. 네, 요 정도 선에서는 한번 매도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35,000원 밑 혹은 3만원 초까지 오면은 다시 매수. 그래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매수 해보는 파도 타기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궁극적으로 이 네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는 진짜 길게 투자하실 분들은 5만원이라는 가격을 제가 제시를 해 볼게요. 네, 여기까지도 한번 들고 가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 DH라는 브랜드를 이제 좀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DH 브랜드를 이제 한강변에 H벨트로 이제 만들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DH 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디죠? 개포 쪽에 DH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너힐즈. 이 아너힐즈라는 아파트 단지가 있죠. 가격 보시면은 한 2, 30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얼마나 이제 눈에 띄는지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현대건설과 묶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내일 그 AACR이 2차 AACR이 있습니다. 그래서 AACR 관련해서는 우리가 제일 집중했던 종목은 제넥신이라는 종목이었죠. 근데 제넥신 너무 많이 올랐고 이 뉴스에서 나와 있는 뭐 ABL 바이오도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AACR에 참여하진 않는데 티움 바이오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려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티움 바이오도 이제는 이 AACR과 그리고 SK바이오팜 공모 이벤트를 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대 2만원을 받던 종목인데 지금 이 17,000원, 18,000원 언저리에서 저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일단 일부 매도를 하시고요. 2만원을 넘으면 다 던지는 식으로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길게 가져갈 필요는 없고요. 다음 주 정도 해서 이번 주나 다음 주에서 요 구간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요 구간을 치게 되면은 다 매도를 한다라고 대응 전략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AACR 일단 내일부터 진행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뭐 ABL 바이오, 뭐 유한양행, 제넥신, 또 뭐 어딨나요? 파맵신, 또 뭐 있죠? 뭐 그런 등등의 그런 참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해보시고 관심 종목에 좀 넣어 놓으셨다가 뭐 트레이딩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투자하기에는 이제 기간도 없고 대부분 주가들이 다 고점을 갖고 있어요. 고점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신규 매수를 할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선 부회장, 자, K전기차 동맹 시동 4대 그룹 드림팀 만든다. 자, 정의선 현대차 그룹 수석 부회장이 삼성, LG, SK그룹 총수들과 연쇄적으로 만나 K전기차 동맹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자, 내일 지지난주인가요? 정의선 부회장이 그 이주영 부회장을 만났었죠. 그러면서 삼성 SDI가 엮였었고, 자, 내일은 이 구광모 회장과 만난대요. 자, 그러면 뭐냐? 결국은 LG화학이겠죠. LG화학의 배터리. 자,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과 LG화학은 돈독하게 전기차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다. 자, 현대차는 주로 LG화학의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생산한다. 현대, 기아차와 LG화학은 수조 원대 전기차 합작 공장 신설을 추진한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함께 발굴해 전략 투자하는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자, 현대모비스의 경우 LG화학과 51대 49 비율로 합작 투자한 배터리셀 회사인 HL 그린파워를 운영하고 있다. 이미 합작사가 있습니다. 현대와 LG화학은 이미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 만났고 구광모 회장 만났고
만날 거고 내일 그 다음은 이제 SK 최태원 회장도 만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SK는 SK 이노베이션이 당연히 묶이겠죠. 자, SK 이노베이션 우리가 정유주로도 알고 있지만 네, 전기차 쪽으로도 이제 좀 보셔야 돼요. 배터리 셀, 배터리 쪽 보시면 되는데, 자, 기아차가 SK 이노베이션과 엮입니다. 자, 기아차의 SK 이노베이션은 주로 기아차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내년부터 출시될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1차분 50만 대에도 SK 이노베이션 배터리가 들어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주도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은 사실은 IT 전자이고 이제 바이오가 최근에 이제 코비드 19 때문에 올라왔고 바이오보다는 이제는 좀 전기차 쪽으로 다시 가는 게 앞으로 좀 길게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내년 중순 정도, 1년 정도 투자의 맥을 짚어본다면은 이제는 전기차 쪽 혹은 배터리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좀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주간 브리핑보다는 좀 분기, 반기 정도의 그런 기간 트레이딩을 하실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그런 이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WWDC가 있습니다. 애플사의 개발자 컨퍼런스죠. 자, 거기서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찌라시 소문을 보니까 에어파워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해요. 에어파워 프로젝트는 발열이 너무 심해서 여기 이제 코일을 이렇게 얹어 놓는 건데 코일 여러 개를 올려놔서 아무데나 둬도 무선 충전이 되는 게 컨셉인데 그렇다 보니 발열이 너무 심하게 나서 프로젝트를 접었어요. 한번 애플 쪽에서 접었었는데 그 프로젝트를 다시 살렸었습니다. 다시 살렸었고 그게 이제 제품화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썰로 나오는 게 이런 무선 패드, 무선 충전 패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무선 충전 관련주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놔두면은 여기에다 이제 뭐 아이폰들 이렇게 놔두게 되면은 이 배터리들의 이제 상태가 아이폰에 다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컨셉이었는데 이번에 나온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약간 오타쿠 같은 분이 있는데 이분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라고 지금 써놨어요. 예,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주말에 가면은 블랙핑크가 컴백을 하죠. 1년 2개월 만에 그 블랙핑크가 컴백을 합니다. 그래서 블랙핑크 YG 엔터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YG 엔터 보시면 자 YG 엔터는 안 좋은 소식 때문에 많이 빠졌죠. 자 많이 빠졌다가 그거를 가지고 아직 대반등 50%까지는 대반등을 치진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 모멘텀으로 요 정도까지는 쳐주는지 35,000원 정도 잡고 우리가 좀 대응을 해 봄직합니다. 그래서 이제 YG 엔터의 블랙핑크가 컴백한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되고 6월 26일이네요. 6월 26일에 프리릴리즈 싱글로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 6시에 진행이 되고 근데 솔직히 이번 컨셉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실망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진짜로 이렇게 나오는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도록 하시고 근데 이제 뭐 국내 유행보다는 일단은 북미라던가 유럽 쪽에서 어느 정도 인기를 받는지 혹은 뭐 중국이라던가 동남아 쪽에서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지 How you like that 이라고 하네요. 요거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YG 엔터라는 종목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6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한 이틀 정도 하면은 또 2020년의 절반이 끝나네요. 2020년 절반. 코비드 19과 거의 함께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반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이제 상반기 마무리들 잘 준비하셔서 마무리 잘 하시고,
하반기도 또 준비하셔서 또 좋은 결과들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반기부터는 그 잡지, 제가 잡지 한번 만들어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잡지를 좀 다시 진행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근데 잡지를 보려면 뉴스를 굉장히 많이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뉴스도 많이 서로 같이 보면서 올릴 내용이 있으면은 좀 같이 공유도 해보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으니까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아무튼 저는 내일 아침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